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월 6일, 7일 국내 경기, 해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 모비스 대 부산 KC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비스는 처참한 성적과 함께 암울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1옵션 해먼즈가 꾸준하게 제 몫을 다하고 있고 에이스로 거듭난 서명진이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실 이게 전부다. 올 시즌 일찌감치 언더독으로 분류됐었고 이변 없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해먼즈에게 치중되어 있는 부담을 국내 선수들이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이어서 KCC는 5할 승률을 웃돌고 있다. 성적 자체는 비교적 무난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최근 4연패를 당했다는 점에서 결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렵다. KCC는 KBL을 대표하는 슈퍼팀으로 초호화 라인업을 자랑한다. 자연스레 대권을 목표로 하는 팀이기에 올 시즌 현재까지의 성적은 분명 기대 이하다. 시즌 내내 끊이지 않는 부상이 발목을 잡고 있으며 좀처럼 완전체 전력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 객관적인 뎁스 퀄리티에서 KCC가 우세하다. 전력뿐 아니라 올 시즌 성적과 전반적인 경기력에 있어서 모두 KCC가 모비스보다 뛰어나다. 물론 최근 KCC가 4연패에 빠졌을 정도로 좋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부상으로 인한 타격도 가볍지 않은 상태지만 그럼에도 상대가 모비스라면 탑독임에 틀림없다. KCC로서는 연패 탈출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고점의 폼을 보여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난 셈이다. 끝내 KCC가 모비스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부산 KC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한국전력 대 OK저축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은 1월 3일 KB손해보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베논이 27점을 올리며 맹활약했고 김정호가 15점을 올리며 힘을 더했다. 비록 현재까지의 성적이 크게 인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 4경기에서만 3승을 쓸어 담았을 정도로 흐름 자체는 대단히 좋다. 주포 베논이 꾸준하게 제 몫을 다해주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는 토종 에이스 김정호도 부상을 털고 돌아왔다. 이어서 OK저축은행은 1월 2일 우리카드와의 홈경기에서 2대3 패배를 당했다. 디미트로프가 21점, 전광인이 20점, 오데이가 16점을 올리며 삼각편대가 활약했으나 승리와는 연이 닿지 않았다. 지난 시즌보다 분명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시즌 초반 모습도 대단히 좋았다. 하지만 최근 4경기에서만 3패를 당하는 등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렵고 이 기간 5할 승률도 붕괴됐다. 기본적으로 두 팀은 전력차가 크게 난다고 보기 어렵고 올 시즌 순위도 한 계단 차이다. 하지만 최근 흐름과 분위기 모두 한국전력이 좋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전력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OK저축은행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 시즌 3차례의 맞대결에서도 한국전력이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모두 홈팀이 승리한 바 있다. 홈코트 2점을 갖는 상승세의 한국전력이 OK저축은행을 상대로 판정승을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한국전력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GS칼텍스 대 페퍼저축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S칼텍스는 1월 3일 현대건설 원정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뒀다. 실바가 양팀 합쳐 최다인 37점을 올리며 맹활약했고 유서연이 17점을 올리며 힘을 더했다. 성적 자체는 크게 인상적이지 않지만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실바라는 리그 최고의 용병을 보유했고 이와 쌍포를 이루는 레이나도 부상을 털고 돌아왔다.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아쉽긴 하나 토종 에이스로 거듭난 유서연을 비롯해 포텐 자체는 리그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페퍼저축은행은 1월 2일 IBK기업은행과의 홈경기에서 1대3 패배를 당했다. 조이가 25점, 박은서가 19점을 올리며 분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페퍼저축은행은 5할 승률을 한참 밑돌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즌 초반 깜짝 돌풍을 일으키며 상위권 경쟁을 펼쳤으나 시즌을 거듭할수록 팀 성적 그래프는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최근 9연패 수렁에서 빠져나오며 한숨골 났지만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며 다시 패배의 쓴맛을 봤다. 조이가 분투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전부다. 시마무라의 폼은 급격하게 떨어졌고 무엇보다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너무 좋지 못하다. 두 팀 모두 우승권 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올 시즌 나란히 5할 승률이 채 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흐름과 분위기에 있어서는 분명 GS칼텍스가 좋고 홈이점까지 갖는다. 무엇보다 화력 대결에서 실바, 레이나,
유서연을 보유한 GS칼텍스가 페퍼저축은행보다 확실히 강력하다. GS칼텍스가 화력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며 판정승을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GS칼텍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피사 대 코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피사는 알베르토 질라르디노 감독의 지휘 아래 세리에의 잔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1승이라는 빈약한 승수가 발목을 잡고 있다. 구문은 그들이 쉽게 지지 않는 끈끈함을 가졌음을 증명하지만 동시에 승리를 결정짓는 한 방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피사의 희망은 테크니션 마테오 트라모니다. 이 선에서 보여주는 그의 드리블과 킬패스는 피사 공격의 유일한 활로다. 최전방에서는 스테파노 모레오가 결정력을 발휘해줘야 한다. 피사는 홈의 이점을 살려 템백에 가까운 수비 블록을 형성한 뒤 세트피스와 트라모니의 개인 기량에 의존해 귀중한 승점 3점을 노리는 늪축구를 시전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코모는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의 점유율 축구 철학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며 상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3패만을 허용한 안정감과 화려한 공격 전개는 리그 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코모의 에이스는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의 천재 미드필더 니코파스다. 그의 창의적인 왼발 패스와 중거리 슈팅은 피사의 밀집 수비를 파괴할 가장 강력한 열쇠다. 코모는 원정이지만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피사를 반코트에 가둬두고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며 수비벽에 균열을 낼 것이다. 피사가 홈에서 끈적한 수비를 보여주겠지만 코모의 공격 다양성을 90분 내내 막아내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니코 파즈가 이끄는 코모의 이선 공격력이 피사의 수비진보다 한 수 위에 있다. 피사가 올 시즌 무승부 비율이 높다는 점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코모가 경기를 주도해 나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끝내 홈팀 코모가 계속해서 몰아붙이며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이번 경기 코모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US 레체 대 AS 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US 레체는 에우세비오 디 프란체스코 감독의 지휘 아래 특유의 역습 축구를 구사하고 있으나 빈약한 득점력 탓에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최근 유벤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극적인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점은 고무적이다. 레체의 핵심은 스피드스타 라멕 반다다. 좌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허무는 그의 돌파는 로마의 뒷공간을 공략할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일베르 라마다니의 활동량은 로마의 기술적인 미드필더진을 괴롭힐 것이며 수문장 블라디미르 팔코네의 미친 선방 능력이 다시 한번 발휘되어야 승점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중원의 살림꾼 라사나 쿨리발리가 국대 차출로 결장하는 점은 팀에게 적잖은 타격이다. 레체는 홈이점을 살려 수비 라인을 내리고 철저한 선수비 후역습으로 로마의 공격을 받아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AS 로마는 지안 피에로 가스페리니 감독 체제에서 화려한 공격진을 앞세워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무승부 없이 11승 7패를 기록한 것은 그들이 비기는 경기를 거부하고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방증하지만 원정에서의 기복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로마의 에이스는 마티아스 소울레다. 우측면에서 안으로 접고 들어오며 때리는 그의 왼발 슈팅과 키패스는 레체의 밀집 수비를 파괴할 열쇠다. 최전방의 아르템 도브비크와 에반 퍼거슨의 묵직한 결정력은 득점을 책임져야 한다. 다만 캡틴 로렌초 펠레그리니의 부상 이탈 공백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로마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레체를 가둬놓고 공략할 것이다. 체급 차이가 뚜렷한 매치업이다. 로마는 소울레와 도브비크 등 개인 기량으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들이 즐비하다. 레체가 유벤투스전 무승부의 기세를 몰아 홈에서 강하게 저항하겠지만 로마의 화력을 90분 내내 무실점으로 막아내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레체의 수비진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로마가 이를 충분히 공략해낼 수 있을 전망이다. 로마가 우위를 점하며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경기 AS 로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사수올로 대 유벤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사수올로는 파비오 그로소 감독 체제에서 특유의 공격적인 색깔을 되찾으며 중위권에 안착했다. 홈에서만큼은 그 어떤 강팀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함이 무기다. 사수올로의 영원한 에이스 도메니코 베라디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우측면에서 안으로 접고 들어오는 그의 왼발 슈팅과 플레이메이킹은 사수올로의 1옵션이다. 다만 오늘 경기에서 베라디는 근육 부상으로 인해 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팀에게 엄청난 타격일 수밖에 없다. 프랑스 특급 윙어 아르망 로리엔테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은 역습 상황에서 유벤투스의 뒷공간을 파괴할 치명적인 창이다.
중원의 크리스티안 토르스트베트가 왕성한 활동량으로 유벤투스의 화려한 미드필더진과 싸워줘야 하며 최전방의 안드레아 피나몬티가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스올로는 수비 라인을 내리기보다 맞불을 놓으며 난타전을 유도해 유벤투스를 당황하게 만들 전략을 쓸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유벤투스는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의 지휘 아래 견고한 조직력과 점유율 축구를 장착했으나 육무라는 기록이 말해주듯 상대를 압도하고도 비기는 경기가 다소 많았다. 상위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스올로 원정 징크스를 깨고 승점 3점을 챙겨야 한다. 유벤투스의 해결사는 두샨 블라호비치다. 그의 강력한 왼발 슈팅과 포스트 플레이는 유벤투스의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무기다. 다만 블라호비치는 사타구니 부상으로 오늘 경기에 나설 수 없다. 팀에게는 분명 마이너스임에 틀림없다. 튀르키예의 신성 케난 일디즈의 창의적인 드리블과 패스는 공격의 혀를 뚫어줄 것이며 중원의 사령관 텐 코프메이너르스의 경기 조율과 중거리 슈팅은 답답한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유벤투스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려 하겠지만 사스올로의 날카로운 역습에 대비해 수비 전환 속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객관적인 스쿼드 퀄리티에 있어서는 단연 유벤투스가 우위에 있다. 다만 마페이 스타디움은 전통적으로 유벤투스에게 까다로운 원정지였다. 실제로 사스올로는 유벤투스를 상대로 의외의 승리를 거두거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 상승세를 달리던 유벤투스가 직전 경기에서 다소 답답한 경기력을 노출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사스올로가 작정하고 걸어잠그면 유벤투스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끝내 두 팀은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질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웨스트햄 대 노팅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시즌 전 기대와 달리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며 강등권인 18위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12패는 팀 분위기가 최악임을 방증하며 이번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 강등의 공포가 현실화될 수 있다. 웨스트햄의 유일한 희망은 캡틴 제러드 보웬이다. 우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그의 날카로운 슈팅과 득점력만이 팀을 구해낼 수 있다. 파트너 크리센시오 서머빌의 스피드와 드리블은 노팅엄의 수비진을 흔들 핵심 무기다. 또한 수비의 핵 맥스 킬머는 집중력을 발휘해 노팅엄의 역습을 막아내야 한다. 다만 장클레르 토디보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수비진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웨스트햄은 홈팬들의 불안 섞인 응원 속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을 이겨내고 공격적인 운영으로 선제골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노팅엄 포레스트는 션다이치 감독의 지휘 아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원정 경기에서의 약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 17위는 결코 안전한 순위가 아니며 바로 밑 순위인 18위 웨스트햄에게 패한다면 1패 이상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노팅엄의 에이스는 모건 깁스 화이트다. 역습 상황에서 공을 운반하고 킬패스를 찔러주는 그의 창의성은 웨스트햄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할 제1옵션이다. 다만 윙어 칼럼 허드슨 오도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가 최전방의 크리스 우드가 결장한다는 것은 팀 공격이 무뎌질 수 있다. 수비의 리더 무릴로와 니콜라 밀렌코비치가 버티는 뒷문이 웨스트햄의 공세를 얼마나 막아내느냐가 관건이다. 노팅엄은 무리하게 맞불을 놓기보다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깁스 화이트를 거치는 빠른 카운터 어택으로 승점 3점을 노리는 실리 축구를 구사할 것이다. 객관적인 스쿼드 퀄리티와 올 시즌 성적에서 모두 노팅엄 포레스트가 우세하다. 다만 네임밸류에 있어서는 결코 웨스트햄이 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우 공격과 중원에서의 전력 누수가 가볍지 않은 터라 공격이 무뎌질 수 있다. 게다가 올 시즌 원정 약세가 뚜렷하고 최근 원정 3연패 중에 있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오늘 경기 역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경기 웨스트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